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일주일의 마지막이네요. 금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두근두근 되는 그런, 문구들이 좀 있는 걸 보시는데요. 오늘 장 상황을 이제 계속 이제 체킹하면서 보면서, 약간 좀 뭐랄까, 상기된, 그런 어떤,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상기된 어떤, 스스로의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정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좀 이제 지수단으로 엄청 빠진 건 아니지만 성장주 섹터 자체가 좀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장세 흐름, 특히나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펼쳐진 어떤 장세 흐름 자체는 완연하게 이제 정말 상승 오파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대표 종목이 또 상한가를 쳤다는 거, 이걸 보면서 2017년도 그때 바이오 장세 팡 터질 때 신라젠 상한가 간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가 좀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표현했던 감당하지 못할 그 시장이 좀 펼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흥부자의 어떤 프로젝트라는 어떤 명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성장주를 통해서 우리가 신흥부자로 좀 많이 탄생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 오파로서. 그래서 오늘 장세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들, 저희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한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고, 정보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서 조금 뭐랄까요, 하여튼 감당하지 못할 시장이 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논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09% 상승해서요, 3267포인트.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정도,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냥 보합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8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면서 강하지는 않았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이제 한 100여 종목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요. 거래금은 이제 17조 원으로 그래도 이제 적진 않았던 그런 어떤 그 거래 대금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1.2%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는요 2% 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주들, 특히 이제 대표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치고 달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확실히 움직이고 또 강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1015포인트, 코스닥 1015포인트, 1000포인트가 이제 앞으로 좀 견고하게 받쳐주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되는 모습인데, 참 감개무량한 것 같고요. 다들 어떻게 보면 올해 초부터 이제 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도 이제 좋은 종목은 물량을 뺏기거나 이제 매도하지 않고 갖고서 동행하셨던 분들에게 하여튼 참 뭐랄까 감사드리면서 같이 이제 이 어려운 동행길을 같이 걸어왔던,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동행길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현명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장주의 어떤 패턴으로 다시 또 돌아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이 시장의 중심이고 지수를 주도하는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 오파의 어떤 형태로 가는 어떤 과정에서는 상장주가 상승세에 어떤 복귀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이제 주식의 어떤 원리상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승의 어떤 파동 자체는 당이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앞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좋은 가격대 또 수익 실현도 하고, 또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급은요, 외국인들이 8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팔았는데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러니까 야,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거 뭐 이거 고점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사람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야, 이렇게 팔았는데 어떻게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이제 다르겠죠? 예, 관점의 차이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같은 현상과 같은 팩트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어떤 전략으로 이제 세우는 거에 따라서 결과물을 다르게 내는, 정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상 그런 것들이 좀 맞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즐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도전하는 어떤 방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서 해석하느냐의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매도했는데 플러스다. 이거는 뭔가 좀 있다는 거죠. 이따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보시면 외국인이 2,60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1,10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매도했고, 코스닥은 완전히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쓸어 담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규모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그런 어떤 생각 해볼 수 있고,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10조를 넘어섰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 1.2% 장대 양봉으로 팡 서는데, 이게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10조 이상 붙으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진성 상승이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거래대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여기서 탁탁 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생기면 이거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게 된다. 매물대 없는 영역. 그리고 그게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하게 되면 정말 무서워진다, 바이오는. 그래서 그런 좀 얘기를 좀 드려왔는데,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주는 게 이렇게 또 지수를 이끌어주게 되면 뭐 굉장한 어떤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번 주 마무리 자체도 굉장히 베스트한 어떤 형태로 됐고요. 코스피 시장은 이제 외국인 폭탄 매도에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흐름인데요. 수급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대형주에 집중된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중소형주 단의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뭐 괜찮은 종목들이 많았고요. 대형주 쪽에 이제 대부분의 매도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전자 섹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된 매도 4,200억이고요. 또 이제 LG화학 비롯한 뭐 2차전지 이쪽으로 1,000억 정도. 오늘 의약품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많이 팔았네요. 의약품 쪽에서 1,700억. 그래서 이렇게 좀 양분된 상반된 어떤 수급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600억을 순매수했어요. 와, 무섭네요, 진짜. 뭐 코스닥 100 시총 상위주에 집중된 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기관들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시총 상위로 이렇게 집중된 박스로 묶어서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요 선 있죠. 이게 프로그램 매매인데 장중에도 프로그램 매매가 한 마이너스 2천억이었는데 마감 동시효과에 이걸 갑자기 3천억, 3,500억을 쏟아내면서 오늘 순매도 굉장히 많이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계적으로 나오는 어떤 물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시효과 막판에.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뭐 기계적인 수동성을 지닌 어떤 수급이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수급과 시장 분위기가 딱 받아내면서 지수를 저 정도 매도했으면 지수가 한 1, 2%는 기본 빠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됐다는 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는 좋았다. 수급 자체, 수동적인 수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으로 2,500억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는 프로그램성, 시총 상위주를 딱 박스로 지수를 그냥 이제 사들인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궤적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다.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무서워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약
업종 지수입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업종 지수는 밑에 기고 있죠. 결국은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여기 이제 대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요 정도, SK바이오팜까지 요 네 종목이 이제 시총 상위주로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요 코스피 쪽은 누워 있고 코스닥 쪽은 이제 올라오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바이오는 뭐 의약품 업종이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든 뭐 같이 올라올 거니까 지수를 주도하는 흐름이 좀 기대가 되어지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 지수가 0.8%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중심으로 IT 쪽하고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컨텍 기업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가 몰려있는 뭐 다우 지수라든지 또 이제 S&P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금융주 이런 것들 많죠. 이런 쪽은 조금 조정받죠. 그래서 색깔이 좀 달라진 게 확연하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그냥 보합 정도였습니다. 일본 증시 0.19% 약세, 홍콩은 0.27% 강세, 대만은 0.4% 약세. 뭐 상해 증시는 그냥 똔똔 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보합 정도인데 오늘 코스닥이 유난히 강했다.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강했다. 외국인이 수급을 이끌어줬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1, 2위 삼성 SDI, 네이버입니다. 각각 이제 1,000억 이상씩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요즘 뭐 카카오가 일단 뭐 대장 성격으로서 이제 정말 오버슈팅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이버, 삼성 SDI도 이제 슈팅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하나솔루션 5%.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광, 그러니까 다 성장 섹터가 지금 막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mRNA 관련된 국제과제 선정, 그리고 해외 이제 경쟁사가 또 엄청난 어떤 밸류에 매각되는 그런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서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를 했죠. 500억 갖고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코스피에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두산 퓨어셀이 4.5% 상승으로 지금 이제 뭐 친환경 이런 쪽도 이제 같이 수급이 붙죠. LG전자 1.6% 상승, 기아, 현대위아, 만도, 이 전기차 섹터 전장 부분도 오늘 많이 붙었고요. 2차전지, SKIT, 아이테크놀로지. 우주항공 쪽으로도 오늘 좋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또 수급도 좋았고 5.8% 상승했습니다. LG생활건강 뭐 강세 이어가네요. 그리고 이노텍, 삼성전기도 뭐 대표적인 어떤 뭐 전장 쪽의 포지션을 최근에 많이 강화하고 있죠. 두산중공업은 사실 뭐 이거는 뭐 팔아야죠. 반등하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현대로템도 반등 성격이 좀 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그래도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희식이고, 포스코케미칼도 1.7% 상승, DBI텍도 1.9% 상승. 그러니까 시총 이제 수급 좋은 것들은 다 이제 성장 섹터 종목뿐이다. 코스닥도 오늘 바이오 종목이 뭐 대부분이죠. 그리고 5G가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셌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센 축이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5G도 오랜 기간 참 쉬었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와 이제 순환매성, 성장 섹터였던 순환매성으로 이제 확실히 돌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1위는 오랜만입니다. HLB 6.4% 상승. 셀트론 헬스케어 2위입니다. 300억 규모고요. 상승률은 좀 크진 않았습니다. JYP 엔터는 뭐 엔터주 중에서는 이제 제가 좀 탑픽으로 꼽아드린 종목인데요. 여전히 수급은 계속 쌍거리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5% 상승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이제 신고가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갔고요. 200억 정도 쌍거리 순매수였고요. 네이처셀은 제가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어쨌든 뭐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렇게 또 수급과 20%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LNF라든지 이런 것들, 메디톡스도 뭐 휴젤 매각
관련해가지고 같이 뭐 이슈가 좀 붙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기관 수급이 계속 붙어요. 기관이 계속 이렇게 사네. 어쨌든 3.4% 상승. KMW 5.8% 상승, 서진 시스템 6.5% 상승. 야, 이 5G가 완전히 그냥 최근에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수급도 이렇게 그냥 쌍끌이, 쌍끌이 수급이 붙고 있고요. 아미코젠, 중장기적인 관점에 이제 바이오 이제 의약품, 원료 의약품 기업이죠. 7.4% 상승입니다. 117억 순매수. NH 한국사이버결제도 뭐 언택트의 대장주였는데 어쨌든 수급 좋았네요. OLED 관련주로는 덕산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제가 볼 때는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이라 좀 탑픽으로 꼽아드렸는데, 덕산네오록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하네요. 장대 양봉이 2번이나 터지네요. 그냥 이게 급하게 가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야, 이렇게 치고 달리네요.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쪽도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올 겁니다. 셀리버리, 휴젤, 클래시스까지, 클래시스 뭐 멈추질 않는 질주를 하네요. 4.5% 상승으로 신고가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4.2% 상승, 동아기업도 이제 다시 또 달릴 채비를 하네요. 2% 상승. 뭐 알테오젠, 뭐 AP 시스템, 실리콘웍스, 뭐 이 바이오, 2차전지, 5G, 반도체, 뭐 이쪽이 이제 대부분 수급이 좋은 형태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확실히 색깔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전망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6월달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우려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있었죠. 그러니까 긴축으로 좀 뭐 발표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장은 발작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조정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FOMC 회의에서 사실상 뭐 시장의 예상에서 뭐 엄청나게 벗어나는 그런 흐름까지 아니었고, 이미 시장에서는 막 옐런 의장이다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이 이미 뭐 긴축이나 금리 인상 필요하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그 펌프질을 했었어요.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조정을 보이고 조정의 명분으로서 삼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준의 생각을, 그런 방향의 어떤 생각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확인했다는 관점에서 약간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 이런 측면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발표 뒤에 이제 느꼈던 제 시장의 느낌은, 시장이 크게 반응 안 하면서 그냥 용인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색깔이 좀 변모하고, 성장주 중심의 어떤 강세 패턴으로 변모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미 이제 시장은 이런 어떤 해당 이슈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이미 이런 백신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이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채 10년물이 급락하는 어떤 흐름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어떤 트리거, 이제 색깔이 변하고 강세장으로 다시 또 돌변하는 그런 어떤 방아쇠 역할을 좀 해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게 팡 이렇게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팡 튀어버리면서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어떤 색깔이 바뀌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중심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코스피 신고가 행진,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최근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안착, 이런 부분은 상승 5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승에 이제 첫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이제 네 번째 파동, 이제 조정 뭐 4파 뒤에 가장 거대한 어떤 상승 5파, 이제 어떤 버블기, 오버슈팅기로 접어드는, 지금 이제 카카오가 펼치고 있는 시세 흐름이 저런 게 지금 상승 5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도, 그리고 성장 섹터의 어떤 주도군들,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상승 5파의 어떤 시작점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시총 3위 등급, 그리고 최근에 주가 질주, 이런 것들은 버블 과열 단계 진입 시 시세 분출의 패턴을 이제 미리 보기 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카카오가. 그래서 정말 카카오의 지금 시세 흐름은 뭐 시총 2위 SK하이닉스를 막 제낄 기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결국은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 카카오의 주가 자체가 지금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진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예, 그게 이제 지금의 흐름이 이제 어떤 그 과열 단계, 버블 단계 어떤 진입을 이제 하는 그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구간들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성장 섹터 주도주 군들에게 아마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올 초에 삼성전자가 보여준 하루에 막 8, 9%씩 상승하면서 장대 양봉 막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결국 그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뭐 깊은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는 뭐 고점을 찍거나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승 5파 단계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삼성전자 올 초 보면 이제 요렇게, 예, 하루에 이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막 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이런 구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막 삼성전자가 막 4, 500억 시총 자랑하는 기업이 5%막 3%. 요 날은 뭡니까? 장중에 8%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7% 상승으로 마감했었죠. 1월 8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장중에 9%까지 상승했어요. 예, 시총 500억짜리가 500조짜리가. 그래서 종가는 이제 2.4%로 마감했는데 어쨌든 이제 분명한 오버슈팅이었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됐다는 거는, 시총 상위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가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세의 속성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쉬고 있는, 예, 조정을 거치고 있는, 예,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예, 이거는 진짜 옆으로 쉬지도 않고, 그냥 파동을 위로 이제 계속 그리면서, 예, 이제 오버슈팅, 예, 양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5% 상승, 어제도 이제 3.5% 상승, 오늘도 뭐 장중이 6%, 4.7% 상승으로 마감했죠. 이제 이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쉬어가는, 예, 그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뭐랄까 인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각자 포트폴리오 관리는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뭐 단기로 봤으니까 다 팔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로 보고 있으니까 뭐 한 30%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각자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어떤 시세 속성상 이거 오버슈팅 구간으로 가는 건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밸류 받을지, 이번에 뭐 그 거래소 이제 상장 승인 심사 이제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건데, 그런 기대 가치를 지금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장한다고 막 그때 막 급등 또 하고 이러기보다는 미리 시세는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호재가 나오는 구간하고 시세가 터지는 구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셀트론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냐? 예. 그거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호재가 나오는 구간하고 시세가 터지는 구간하고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예, 중장기적으로는 가치의 상승이 이렇게, 예, 가치 상승이 벌어지면 이제 주가도 이제, 예,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같이 동행해서 가겠죠.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예, 호재가 나오는 구간하고 시세가 나오는 구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 주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이제 유념할 부분이다. 예, 그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나중에 막, 예? 카카오 뱅크 상장하고 카카오 페이지 상장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할 때, 야, 이렇게 높은 가치가 지금 자회사로 해가지고 막 왜 안 가지? 이미 이제 지금 반영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 확실히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진원생명과학의 상한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 진원생명과학의 상한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이제 상승 5파로 진입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이제 제공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같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과 분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떤 주도 종목이 한 종목이든 두세 종목이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트렌디하게 이제 묶어서 끌고 가고 전체로 이제 분위기를 수급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구조가 이게 이 제약바이오 섹터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신라젠, 셀트리온, 뭐 차바이오텍, 뭐 파미셀, 뭐 이런 것들이 막 당시에 움직였었거든요. HLB라든지.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막 같이 돌면서 수급 막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흥분된 자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바이오 이거 오르면 막 갔다가 저것도 막 띄우고 막 그런 어떤 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이런 대표적인 기업 가장 트렌디한 분야잖아요. mRNA 대장주잖아요. 진원생명과학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목의 상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시장을 선도할 그런 트렌디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 5파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 5파에서 지수가 이제 5파로 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높은 수익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어떤 상승률을 보여줄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중심축을 바이오로 이제 가져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최근에도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분석과 뭐 멤버십 분들에게도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어떤 분석들을 이제 종목들을 분석을 많이 해드린 게 왜냐면 지금 지수 조정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막 지금 조정을 이제 막 받고 있는 것들은 추후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움직이고 1000포인트 갈 때 그런 것들이 막 진짜 막 2배, 3배, 5배 또 텐배가 펼쳐지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묶어가지고 이제 바이오 섹터들을 이제 저가로 매수하는 게 다른 종목들을 제끼르더라도 가장 최우선순위다. 탑픽이다. 최우선순위의 저가 매수 섹터는 바이오 섹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벌어야죠. 같이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성장 섹터 대부분 돌리면서 이제 움직이겠지만 상한가 나오는 거 자체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서 뭐 갑자기 상한가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2차전지 회사가 이제 갑자기 상한가 나오진 않잖아요. 뭐 전장 회사가 뭐 작년에 뭐 LG전자가 상한가 나오긴 했지만 쉽게 나오기 어렵죠. 5G 섹터에서 뭐 상한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반도체도. 근데 바이오는 이렇게 터지죠. 그만큼 이제 바이오 섹터는 재테크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실상 이제 신흥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거죠. 제 이제 주장이고 제 의견은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1억이 뭐 30억 40억 되는 거 뭐 진짜 가능한 거는 바이오 섹터니까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최근 이틀간의 외국인의 코스닥 집중 매수는요. 코스닥 지수 20년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하게 할 동인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죠. 시총 상위 주요 종목군들이 근데 과열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총 상위 주요 종목군들이 과열권의 모습이 아닌 과매도권의 종목군이 많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 오늘 6.4% 상승했지만 뭐 과매도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지금 오늘 튄 거고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폭발적인 시세 분출의 구간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근에 바이오 섹터 바닥권에서 막 박박 기는 종목들은 엄청난 기회였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나중에 되면 이제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5G, 제약바이오, 전장, 수소, 태양광, 풍력, 친환경, 인터넷 플랫폼, 우주, 항공, OLED까지. 예, 이 성장 섹터 중심으로 강세장의 어떤 본격 재가동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오래 들어가지고 강했던 포스코라든지 HMM이라든지 금융주, 경기 민감 섹터부터 해가지고 여행, 카지노, 호텔, 레저 이런 쪽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면세점, 유통도 제가 좀 매도 의견 드렸었죠. 유통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었고, 롯데쇼핑 이런 것들 다시 좀 밀리잖아요. 꺾이고.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호텔신라는 저는 그래도 올라갈 폭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거 휴젤 인수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신세계 그룹 전체가 같이 이제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성장 섹터에 조금 보다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우주항공 쪽도 좋았어요. 인텔리안 테크가 보시면 0.7%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8% 상승, 한국 항공우주가 오늘 수급도 좋았죠. 5.8% 상승에, 제노코도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인 것 같고, LIG 넥스원도 4% 상승, 세트레가이도 3% 상승, 하나시스템, 강법 정도. 그래서 좋은 어떤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섹터군 한번 보죠. LG화학은 오늘 1.5% 약세지만, 삼성 SDI가 굉장히 셌네요. 3.6% 상승으로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 수급이 좀 좋은 편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6% 약세, 수급이 좀 쌍 매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금융주들 K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들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보호해소 물량 풀리면서 기관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20만 주. 금액으로 치면 1,900억.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의약품 업종에서 기관의 매도가 이제 전체 컸잖아요. 요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보호 물량 풀린 거, 그거가 이제 전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1,900억이니까 오히려 딴 건 샀네요. 그렇죠. 이 한 종목에서 1,900억인데 1,100억 팔았으니까 기관이 딴 쪽에서 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약품 업종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수급도 좋았고 제일 강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이버도 2.1% 상승으로 강했습니다. 셀트론도 플러스 마감됐고요. 기아가 1% 상승 마감했고요. L전자도 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쪽은 바이오 강세, HLB 6% 상승, 휴젤도 4% 상승. 근데 휴젤은 저는 좀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 4% 상승으로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 5G 좋았고, 셀리버리가 8% 상승. 근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3.6% 상승으로 추세적인 강화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바이오텍도 플러스 마감이 됐죠. 그래서 종목군들 이렇게 좀 보고, 보령제약이 4% 상승, 뉴트리가 4% 상승, 레고킨바이오도 이제 슬슬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 클래시스 4.5% 상승, 엔케맥스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네요. 5% 상승, 앱클론도 바닥은 좀 다질 것 같아요. 3%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은 약세였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례가 빨리 안 오네요. 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시면 제가 볼 땐 기다리면 또 차례가 같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색깔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섹터 중심으로 강세장은 좀 본격적으로 가동될 걸로 보기 때문에 포트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면서
보다 더 이제 이쪽에 대한 포커싱을 두는 전략을 짜보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최근에 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을 보이면서 답답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있는 것 좀 체크해 볼게요. 단독 기사입니다. 셀트론 해외에 맡기던 임상 분석 기능을 국산하겠다 해서 CRO죠. 예, 임상 이런 수탁 업체에 맡기던 그런 분석 기능들을 내재화하겠다, 국산하겠다. 이게 과제당 4, 50억씩 이렇게 들였나봐요. 예, 요 비용까지 줄이면서 그만큼 또 최근에 이제 야오밍 바이오 주가가 미국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신고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자체, CDMO, CRO 이런 것들을 같이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재화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그간 임상 시험 수탁, CRO 업체에 의존했던 바이오시밀러 항체 치료제 임상 분석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 다른 기업에도 임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래서 회사는 그간 해외 CRO 기업에 전적으로 맡겨왔던 혈액 분석 등 임상 분석 기능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임상 분석에만 과제당 수십억 원을 들여 해외 CRO 업체에 임상 분석을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내재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항체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항체 치료제 등 제품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용도 절감한다는 목표다. 정말 이 기사 보면서도 느꼈지만 참 셀트론이 정말 종합 제약 회사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좀 보이는 그런 행보를 계속 해나가는 것 같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 CRO 업체가 여러 곳 있지만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수행하고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는 안 되죠. 해외 CRO 업체에 의존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코반스라든지 PPD, 시네오스 이런 어떤 해외 유수의 CRO 기업의 경우 글로벌 임상에 대한 인력과 노하우가 축적돼서 R&D 리스크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의약품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맡겨왔는데 직접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고 개발 기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볼 때 내재화 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임상 분석 기관으로서 또 다른 기업에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 국산화한다는 거,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지만 기업의 행보는 정말 대단한 행보를 계속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 관련된 이슈도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실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실험실이 아니라 이제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인체 대상 시험을 이제 나가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변이의 이제 효능을 보이는 것들을 계속 장착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건데요.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전 세계가 그 인도 변이에, 이 델타 변이라고 불리는 인도 변이에 보다 더 이제 우려감을, 두려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 다음 달에 지금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다음 달 동물 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서 요거가 효과 있는 거면 그래도 굉장히 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자체가 지금 한 5개 정도 나올 걸로 보이잖아요. 이 셀트론 거, 미국 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유럽 거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경쟁력은 결국 더 낮은 가격과 그리고 변이에 효능이 있는지 이 여부를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제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변이에 대한 이런 연구 계속 하는 거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짚어보면요. 정부가 그 mRNA 백신 요거를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예산안에 지금 mRNA 백신 개발 사업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mRNA 관련된 이 모멘텀과
정부 추진 의지 자체는 지금 그냥 그럭저럭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트렌드하게 그냥 시장의 어떤 중심 축으로서 지금 이 분야 자체를 육성시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관련주들 분명한 어떤 수혜주로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 체크해드리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은 상한가를 나간 게 이제 진원생명과학이잖아요. 그 주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까지 1조 원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1조 원 터졌고 시총은 이제 1조 3천억이고,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 수가 진원생명과학이 4,500만 주거든요. 근데 3,700만 주가 터졌어요. 한 바퀴 거의 돌렸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mRNA 대장주 대표주로서 가장 정부가 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가 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고,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고, 이쪽에 이제 주도주의 어떤 기술력과 미국의 이제 공장까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총도 적당하죠. 뭐 한 4, 5조 되는 것도 아니고 1조 내외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이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깔끔한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한가를 보냈다. 이거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제 부흥시키는 그 트리거 역할을 확실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 시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실무추진위원회, 지속적인 범부처 협업과 민관 협력 추진을 통해서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서 지금 보면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많이 두고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mRNA 백신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은 조금 이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정도 시장에 대한 체크를 조금 자세하게 해봤는데요. 이번 주 말미가 참 베스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까지 일어서면서 1000포인트 안착을 확연하게 해주는 모습, 제약바이오까지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상승 오파의 어떤 서막이 좀 열렸다,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장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평가하고 싶고요. 하여튼 다음 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참 주말이 또 심심해서 어떻게 보낼지, 어찌됐든 또 주말 동안 다음 주를 위한 또 이제 그 준비 시간으로서 잘 보내고 또 좋은 내용을 또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금 되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면서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